시작하자마자 비행기가 날아가네. 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제 제 그림의 역사에 있어서 좀 기록될 만한 두 가지 사건이 오늘 하루에 일어났는데, 하나는 담보대출 10호 그림 담보대출 요청이 왔어요. 굉장히 제가 이거 정성 들여서 그렸던 탑, 탑차 안에서도 그렸던 그림입니다. 일단은 누구 그림인지는 일단 비밀로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잘 보관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그 구상한 담보대출의 그 어떤 뭐랄까 규칙은, 일단 뭐 3년 내에 원금하고, 내가 그 빌려줬던 그 돈에 한 3년 내에 5% 이자 정도, 수수료 정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글쎄 3년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그 그림을 계속 소유하길 원할 거란 말이죠. 그림값이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3년이 지나면 뭐 수수료를 뭐 한 50%를 올린다든지, 3년 내에 갚으면 5%지만 3년이 지나면 빌려간 돈에 거의 뭐 50%를 줘야 된다고 이렇게 좀 벌칙을 정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그림이 이 그림을 작년 3월에 이제 그 좀 10호짜리 그림을 안 하려다가 왜 했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와서 가져가겠다고 해서 그 가방 안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를 더 그려야 되겠구나 하다 보니까 이제 10호를 더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0호를 한 5개만 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한국인 두 사람 정도가 이 10호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벤트로 56만 원이었는데, 황모 씨는 아직 그 10호를 못 드렸는데, 그 대신 이제 이자가 나가겠죠. 이제 판화 그림이 나갈 거고, 이분은 이제 10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자는 안 나가고 대신 이제 담보대출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작년에 56만 원에 산 그림을 이분이 이제 돈이 급해서 담보대출을 받아가는 돈이, 이제 이건 제가 100%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림이 좋거든요. 그래서 200을 방금 이체를 해드렸고, 3년 내에 210만 원 정도를 가져오면 다시 그림을 되찾아갈 수 있는 건데, 되찾아간 다음에 3년 후에는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가 돼 있을 거라는 거죠. 210만 원을 갚은 다음에 다시 1000만 원을 또 대출해 갈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제 그림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라는 것은 뭐 이 어떤 일반 금융 거래나 펀드나 이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금투자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익률이 날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첫 담보대출, 이미 이제 돈을 집행을 했어요. 빌려줬어요. 그림이 온 다음에 이제 크게 손상된 부분 없고, 근데 제가 저번에 이제 이번에 양적 완화, 이전 영상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양적 완화로 현금 가치가 거의 50%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이 현금 가치가 대혼란기가 올 텐데, 그거는 일종의 화폐 개혁 수준이 될 텐데,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화폐 개혁은 암호화폐 개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에 제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자주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달러 세력이, 현재 비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 만드는 새로운 암호화폐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현재 권력자들이 만드는 암호화폐죠. 그래서 현재 권력자들이 만드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대거
마치 화폐 개혁처럼 대거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냐면 일단은 양적 완화로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건 분명하고요. 암호화폐로 이제 화폐 개혁이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이 이제 망가질 때 보면 땅은 유지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나 빌딩은 좀 절반 정도 떨어지고,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그리고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원룸하고 상가 건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가 건물 동대문이라든가 이렇게 거래에 나온 거 보면은 경매, 낙찰되는 거 보면은 5%, 10% 가격에 낙찰이 되고 있거든요. 10분의 1 가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쏟아부었던 돈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반값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땅이 금이라면 아파트는 현금, 원화, 뭐 엔화, 위화나 이런 현금들. 그 다음에 원룸이나 상가처럼 확 떨어져 버리는 게 저는 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달러 권력자들이 만들어내는 스테이블 코인 말고 그 이전에 나왔던 코인들은 오히려 현금 가치보다도 더 인정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죠. 왜냐면 그 세력을 좀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의도적으로 억누를 가능성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왜냐면 자기가 더 통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 버블이 꺼질 때 뭐 상가 건물이 무너지듯이 기존의 암호화폐 이 코인들이 무너지게 될 거다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이나 금이라는 것의 특성이 뭐냐면은 썩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건물은 무너지는 거죠. 그게 썩는 거죠. 썩어도 땅이니까 건물을 내려와도 땅은 남아 있으니까 불나도 뭐 홍수가 나도 땅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금이 이제 일종의 썩지 않는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썩지 않는 물론 이 그림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썩겠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존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오겐키 데스까 겨울 편지? 그 영화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오겐키 데스까 거기서 그 남자의 직업이 유학을 가서 보존학을 공부했던 미술품 보존 하는 거를 공부했던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과 선배들도 일본까지 가서 이제 보존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와서 이제 한국에도 이제 보존학 과정이 생겼죠. 그래서 아무리 험한 재료를 쓰더라도 그 화가가 유명해지면은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그림을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뭐라고 부르죠? 불후의 명작이라고 불러요. 썩지 않는 명작이라는 뜻이죠. 후가 썩을 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 썩지 않는 자산이라는 게 세 가지가 나오죠. 땅, 금, 그 다음에 그림이죠. 물론 명작이 될 만한 그림이죠. 근데 이제 땅이나 금하고 그림에 차이가 있죠. 땅하고 금은 이런 어떤 자산 변동기나 이렇게 금융위기나 전쟁이나 뭐 이런 시기에 그 시기가 회복되고 나면 현상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내가 투자했던 현금 가치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플러스 10%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금하고 땅이겠죠. 이제 땅은 조금 더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금은 보통 가치가 유지가 되죠. 근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10%가 아니라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돼버린단 말이죠.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시기에 내가 여윳돈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근데 그림에 리스크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작품이 명작인지 내가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 그림을 만난 분들은 어차피 저랑 뭐 전생에 인연이 있거나 대단한 뭐 행운이 있거나 뭐 전생에 내가 뭐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인연이 있거나 이제 기치루 선생님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언제까지는 너가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 네 그림을 살 거고 내 그림이 많이 오른 이후에는 너한테 빚을 갚으러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아주 비싼 가격으로 내 그림을 사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찌됐건 인연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생긴 첫 사례가 제가 여기까지는 얘기를 몇 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입이 좀 근질근질하긴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보험하고 연금보험이라든가 적금에 관한 부분이에요. 과연 이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 앞으로 이제 크게 두 번의 변동이 있을 건데 양적 완화에 의한 변동, 또 하나는 암호화폐로의 거대한 화폐 개혁에 대한 변동이 있단 말이죠. 저는 10년 내에 올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양적 완화로 인한 지금 현금 가치는요, 10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고 몇 달 내에 우리가 확 체감하게 될 거예요. 아, 현금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다니. 아니, 오이값이 이렇게 올랐어?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뭐라 그랬어요? 농산물 가격은 3배에서 5배가 오르고, 뭐, 작물에 따라서는 10배까지 오르는 경우가 곧 생길 거다 그랬어요. 몇 년 내에 생길 거다. 그렇게 제가 미래학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3배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농산물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아주 많습니다. 현금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변동기에. 오이 하나 살라 그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나온 사례가, 이게 사례가 나오기 전에 제가 이 유튜브에 이런 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요거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못했거든요. 근데 이 분이 지금, 자, 읽어드릴게요. 연금형 적금을 놓고 있는데 당시 이자가 3.75%의 20년 납입이거든요. 이제 5년 넣었는데 15년을 더 넣는 것도 너무 길고 해서 그냥 해지할까 상담했는데 80% 나온다기에 조금 손해를 보아도 선생님 그림 확대가 훨씬 낫겠다는 결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그림 할부는 계속하고 확대한 데 드는 추가 비용만 일시불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첫 사례죠. 연금형 적금을 해지를 하고 80%가 나오는데 그것을 제 그림 확대 일시불을 하겠다라는 카톡이 온 거예요. 지금 이제 곧 아마 돈이 들어올 겁니다. 굉장히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 결론이 뭐냐면은 이거 15년 내도 원금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원금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원금의 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15년 후에. 이게 지금 그렇게 위험한 현금 가치를 지키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한테 일시불로 줘야 되는 돈이 지금 1,000만 원이 일시불로, 그러니까 적금을 깨서 그냥 저한테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오늘 급한 돈이 필요해서 미술품을 이틀 전에 택배로 보내고 이제 오늘 아, 상승한 가격만큼 100% 가져가신 분이 사례가 나왔고, 이건 제가 차마 말을 못했는데 이게 20년 만기 적금 이거 지금 특히 연금보험 뭐 이런 거, 보험은 좀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보험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을 보험회사라면, 근데 이 적금 같은 거는 정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통장에 넣는 돈이 50%가 값어치가 사라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봐요. 적금 연리 5%를 준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그 적금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차라리 적금 깨서 내 그림을 사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근데 이게 사례가 나와버린 게 이렇게. 저한테 먼저, 의뢰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이분은 제 그림을 이미 여러 개 이제 아직 하나 못 받은 게 있고 완납하고, 하나는 제가 배달해 드렸고, 화천대유로 배달해 드렸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적금을 깨는 첫 사례가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에 제가 이제 남은 얘기가 화천대유 얘기, 그 미술 감상으로 몸이 이제 건강해지는 것에 관한 신기정혈 이야기, 어젯밤에 들었던 유튜브에서 들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에버그린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에버그린. 거기에 이 코로나 와중에 유럽하고 미국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라고
올린 영상을 제가 어제 이제 이게 인공지능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현금같이 막 이렇게 그다음에 달다 보니까 이게 어찌됐건 이게 추천이 됐어요. 제가 구독하지도 않는 채널인데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이 와중에 유럽하고 미국이 하고 있는 일 해가지고 이제 영상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한번 볼까요? 문제가 있다는 인식과 새로운 자, 제목이 이거예요. 이제 에버그린이고 암호화폐에 관한 채널이에요. 제목이 이겁니다. 모두가 주식에 열광하는 사이 그들은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 이 영상의 주제가 뭐냐면 유럽하고 미국에서 자기 화폐를 암호화폐로 만들기 위한 공식적인 작업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코인이나 암호화폐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장관 자리에 앉힌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금융감독을 하는 자리에 앉힌다거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 정치권의 변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양적완화하고 나서는 방법이 없거든요. 다시 이 현재 이 화폐 시스템으로는 뭔가 이걸 수습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거를 뭐 이자를 다시 올려서 다시 회수할 방법도 없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죠,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 다음은 이 전 세계 금융 기득권층이나 국가가 보증해주는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형 암호화폐로 반드시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이 다음 화폐 개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인사이동을 통해서 현재 지금 이 흐름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영상을 제가 어젯밤에 에버그린 채널이고 에버그린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 이렇게 키워드를 치면은 이거를 아마 이 영상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상 첫 화면은 이거예요. 첫 화면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라는 첫 화면이 나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미국 유럽의 큰 움직임이라는 첫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지금 이 우리가 현재 쓰는 이 지폐 자체를 없애버리고자 하는 공식적인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2차 현금 가치 하락이 이미 예비되고 있다. 1차가 양적 완화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인공지능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막 영상을 추천을 해주는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보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얘가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이게 절판된 책인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지는 않고 아마 표지만 봤던 책 같아요. 관심은 가졌었는데 읽지는 않았던 책인데 그게 뭐냐면은 티벳 성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잠시만요. 찾았어요. 소리를 키우고 그러니까 신기정혈이라는 것이 아주 오래된 우리 한의학, 동양의학의 전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신적인 에너지, 그 다음에 우리의 인식, 마음이 기와 정과 혈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병이 낫는다라는 건데 조 디스펜자 책이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그 뇌과학에 관련된 책에서 이 두뇌가 바뀌면은 몸이 다 치료돼 버리는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과 그 마음이 중요한데 람탄과 세스가 했던 그 영상에서는 화가가 그림의 치유의 의도를 담으면 그 의도가 감상자에게 전달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병이 치료가 된다. 이런 얘기가
그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세슨가 람탄가가 해주고 전에 한번 제가 영상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티벳 성자는 보니까 티벳의 성자를 찾아서 책 제목이 첫 화면은 뭐 그냥 책 화면이 나오는데 잠깐만. 자네가 이곳에 머물 기간은 한정되어 있어. 그러니 자, 티벳 성자를 찾아서 이 책이죠. 지금 절판된 책이죠. 자, 이 책에서 21분 55초에 신기정일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이제 밤에 제가 인공지능이 추천해줘가지고 들었던 영상인데 21분 55초에서 21분 55초. 자, 21분 50초부터 한번 소리를 크게 하고 들어볼게요. 신기정일 얘기가 딱 나옵니다. 먼저 마음이 강한 인상을 받으며 그 인상이 신경계통을 통하여 잠재의식의 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신진대사를 하는 세포나 분비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육체의 세포 전체가 활발해진다. 기적의 치유는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 이 영향력을 끊임없이 그 범위를 넓혀나가며 드디어는 온 인류에 미친다. 그것은 육체의 원자나 세포 전체를 활성화시켜 활발히 활동하게 하고 그 결과 세포의 변성이 일어난다. 이 반응은 의식 상태에 정확히 대응한다. 육체 안의 파동이 변화함에 따라 육체는 그것을 마음에 투영하고 그것이 곧 행복감을 자아낸다. 그런데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와 정반대. 여기서 이제 그 두려움을 느끼면 정반대 효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집단 면역 실험, 스웨덴의 집단 면역 실험이 성공할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것과도 관련된 영상이죠. 그래서 이 초창기 이걸 티벳 성자의 마지막 가르침 이거를 들어보시면 되고 21분 47초부터 들어야지 좀 너무 갑자기 시작해가지고 21분 47초부터 다시 한번 그 신기정혈에 대한 내용만 제가 들려드릴게요. 치유될 때 일어나는 과정은 이러하다. 잠시만요. 먼저 46초부터 21분 46초부터 들어야 되겠어요. (21분 43초부터) 한번 들으면 이제 이게 단어가 날아가질 않으니까. 자, 말씀을 주셨다. 질병이 치유될 때 일어나는 과정은 이러하다. 먼저 마음이 강한 인상을 받으며 그 인상이 신경계통을 통하여 잠재의식의 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신진대사를 하는 세포나 분비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육체의 세포 전체가 활발해진다. 기적의 치유는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 이 영향력을 끊임없이 그 범위를 넓혀나가며 드디어는 온 인류에 미친다. 그것은 육체의 원자나 세포 전체를 활성화시켜 활발히 활동하게 하고 그 결과 세포의 변성이 일어난다. 이 반응은 의식 상태에 정확히 대응한다. 육체 안의 파동이 변화함에 따라 육체는 그것을 마음에 투영하고 그것이 곧 행복감을 자아낸다. 그런데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공포라는 부자연스러운 파동은 본래의 자연스러운 평형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이 그 원인을 알지 못할 때 그 두려움은 더더욱 커진다. 다시 말해 인간 스스로 일체의 한계 없는 그
그 전능한 초식에 도단한 한 가지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두려움 속에 몸부림치고 괴로워할 뿐이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본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 그리하여 해탈할 때야 비로소 참으로 육체의 테두리를 초월하게 되는 것. 또한 인간은 온 누리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있음에도 이것을 깨닫고 있는 점점 이제 약간 불교스럽게 이렇게 이 내용이 가는데, 저는 이제 약간 한의학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메시지만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남자분 채널은 주먹 쥐고 일어서라는 채널, 지금 저랑 채널이 겹치신 분이 많을 건데, 이게 이분이죠. 주먹 쥐고 일어서라고. 이 집으로 가는 길 주먹 쥐고 일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책을 낭독을, 이 휴대폰으로 듣다 보니까 이제 이게 주파수가 높잖아요. 그래서 여자 음성보다는 이 남자 음성으로 휴대폰 소리를 들으면 좀 약간 좀 더 부드럽죠. 그래서 이분 낭독을 제가 자주 듣는 건데, 네네. 그 사이에 또 이제 그림을 확대하겠다고 한 분한테 카톡이 왔네요. 이분은 20호 4점, 100호 한 점을 초창기에 구입하신 것 같은데, 전부 100호로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돈을 이렇게 100호에 맞게 하겠다고 지금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계산은 나중에 한번 해보고 얼마 정도 할지, 근데 할부도 되고 뭐 일시불도 되고 다 되니까요. 할부 일시불 다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 가치 보존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처음에는 이제 제 그림을 사기 시작하는 분은 저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림이 좋아 보이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뭐 나중에 그림값이 오르겠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현금 가치 보존이 굉장히 이제 뭔가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지금 어제 그 새롭게 올라온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전주역 과실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도봉박홍기 씨가 이번에 삼성전자 주식에 들어갔던 개미들이 사기당했다. 차라리 현금을 쥐고 있었어야 했는데 라고 팍 떠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채권, 주식, 뭐 달러 아무것도 지금 뭐 이렇게 믿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금은 물론 믿을만 하지만 이게 금을 사가지고 쭉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난관이 지나갈 때까지 오랫동안 막 금고에 넣어놔야 되는 상황이죠. 좋은 금고를 먼저 사야 되겠죠. 금에 투자하려면. 그리고 이제 그 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 유지 가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화가들을 많이 알지도 못하고 그림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현금 가치 유지 수단이면서도 플러스 알파 몇 배가 더 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그냥 20호 4개 100호 하나 샀던 사람이 전부 100호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전에 그분도 이게 확대하면서 이제 그냥 적금을 빼서 1,000만 원을 바로 드리겠다. 뭐 이런 분도 생기고. 근데 어쨌건 이 그림이 이제
제 화실 오시면은 이제 어딘가 좋은 장소에 걸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완성된 그림의 느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 담보대출을 해주는 거에 그 굉장히 저의 행복감은 뭐냐면은 그림이 완성되자마자 다 배달돼 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손님이 오면 화실에 완성된 작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과정만 보니까, 원래 화가들은 그 과정을 잘 안 보여주거든요. 그게 안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과정은 좀 이렇게 여기 출입 금지 딱 하고 이제 완성된 것만 딱 갤러리에서 보여주는 게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오시면 과정을 다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한 중간중간 과정이 다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리고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완성돼서 나간 그림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혹 가다가 담보대출 하시는 분이 또 제가 감당이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이게 환불이나 담보대출보다 현금 가치 보존을 위해서 저에게 이제 돈을 먼저 보내는 분들이 훨씬 많다 그랬죠. 지금 10배에서 15배 정도 된단 말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초부터 3월, 4월부터 이렇게, 오히려 작년에 이 제 그림을 사는 속도보다 지금 이렇게 그림 확대하는 돈이라던가 새롭게 구매하는 돈에 그 이렇게 좀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흔히 이제 현금 흐름으로 보자면은 거의 한 50% 이상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좀 경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서 제가 이제 음, 제 그림과 관련된 분들은 전부 제 후원자고, 또 투자자고, 동업자고, 같이 이제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현금 홍수 시대의 고리들 방주라는, 현금이 막 홍수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금이 막 이렇게 그 홍수를 타고 떠내려 가버리게 생긴 거죠. 이렇게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현금 가치가. 여러분 그 저기 펜션 같은 데 가면은, 좀 오랫동안 장사 안 됐던 펜션 가면은 장작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럼 캠프파이어 하세요. 그러고 캠프파이어로 딱 갔는데 밑에 있는 장작은 이미 다 썩어 있어. 흰개미하고 막 동물 그 곤충들의 서식지가 돼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불을 뗍니까? 이 장작 나무, 그 나무결보다 벌레가 더 많아. 나무가 썩어가지고 이제 벌레들이 파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가서 이제 그 맨 위에 있는 장작만 떼고 밑에 있는 장작들은 일부러 산기슭으로 다 이렇게 버렸어요. 왜냐면 좀 둔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다 썩은 나무를 불태우면 완전히 이거 뭐냐면 화형식이죠. 화형식. 곤충들 화형식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썩은 장작들 일부러 이제 산속에 막 버려버리는 거예요. 태우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돈이 이렇게 쌓여 있게 되면 밑에서부터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내 돈을 적금 넣었는데 돈이 썩어버려. 이렇게 쭉 내려와 가치가. 현금 홍수 시대.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그 화폐 개혁, 그러니까 일종의 뭐 개벽 같은 일이 일어나는 지금 그런 암호화폐로, 에, 전 세계 공통 화폐, 그 이름이 피닉스는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이름의 단일 화폐로 지금 다 통합되어 가는 그런 엄청난 어, 어떤 통화의 개벽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홍수 시대에 그 홍수를 피할 배가 필요하단 말이죠. 방수가 필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 그림하고 제 화실이 13층에 있는 거 아시죠? 13층. 13층이라는 영화에서처럼 이게 이 현실을 어떻게든 기적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음, 그런 현장이 될 겁니다. 제 그 기린 화실 13층이 현금홍수 시대의 고리들 그림이라는 그 방주를 어떤 잘 활용을 하셔서 어, 앞으로 한 파산의 시대 현금 가치가
썩어버리는 이 시대를 잘 넘기시는 분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